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은하계의 중심에게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은하 중심에 있는 것도 이 천체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다른 무엇도 아닌 초대질량 블랙홀인 걸까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블랙홀은 어떤 식으로 출현한 걸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초대질량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초대질량 블랙홀에 대해 알게 되었는가? 연구자들이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것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중력이 미치고 있는 범위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 천체는 상당한 대질량의 천체가 중력 붕괴하며 특이점이라 불리는 하나의 점으로 수축할 때 생깁니다.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 체계 때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20세기 말에는 우주에 이런 천체가 존재한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블랙홀의 사진이 처음 우리에게 도착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당초의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은 항성질량 블랙홀 뿐이었습니다. 이 천체는 질량이 가장 크고 밝은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한 뒤 이어서 핵이 중력 붕괴할 때 생겨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연구자들은 이미 이런 유형만으로는 다양한 블랙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퀘이사 연구가 시작된 1960년대, 은하 중심에게 태양 수백만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콤팩트한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서는 M87, 안드로메다 은하, 솜브레로 은하 등의 은하를 중심으로 경이로울 정도의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발견되었습니다. 1971년 처음으로 등장한 한 가설이 우리 은하 중심에 그런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설은 이후 관측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그러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블랙홀들의 질량에는 태양 질량의 10만 배에서 몇백억 배까지로 큰 편차가 있습니다. 이 질량에 이론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도 다른 블랙홀들이 그렇듯 그 자체는 일체의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천체가 항성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거나 초대질량 블랙홀에 낙하하는 물질의 밝기 변화를 관측할 수는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모두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뒤엉킨 우주의 소용돌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을 회전하는 물질은 엄청난 고온이 되어 양극에서 몇 번이나 발사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몇 파색의 거리를 나아가는 상대론적 제트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아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은하를 외부에서 관측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견된 건 그곳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물질이 방출하는 강력한 전파와 적외선 덕분이었습니다. 질량에 대해선 1970년대에 이미 약 400만 태양 질량이라고 하는 최초의 계산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옳다는 것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의 초대질량 블랙홀이나 그 주변, 그곳에서의 현상에 대해선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어디서 왔을까? 이 동영상의 첫머리에서 나왔던 질문, 왜 은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지, 그리고 이는 대체 어떻게 출현했는지 하는 두 문제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은하가 생기는 원인과 구조에 관한 천문학상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연구자들은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설득력 있는 가설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설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은하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억에서 130억 년 전 초기 은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막 만들어진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고 냉각되어 전자파를 통과하는 투명한 상태가 된 그 직후를 말합니다. 초기 우주에는 물질이 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물질은 원시은하라는 구름으로 나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원시은하는 거대하면서도 아주 저밀도인 가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후 그 모임은 중력 붕괴를 시작하며 자신의 중력 혹은 암흑물질이 가진 중력의 영향으로 줄어들어 갔습니다. 항성의 형성 과정과 조금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스케일에다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수축하는 원시은하의 구름 속은 균질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물질의 밀도는 아마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커졌을 겁니다. 바깥쪽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퍼스트 스타들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탄생하고 있는 은하 한가운데에서는 전혀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초의 물질 덩어리 주위로 은하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은 성장하면서 질량을 늘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작고 밝은 항성이 불탔고 그것이 빠르게 폭발해 중력 붕괴하며 보통의 항성 질량 블랙홀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 이 블랙홀은 그곳에 떨어지는 물질을 활발하게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물질은 원 없이 떨어졌기에 블랙홀은 순식간에 비대해져 갔습니다. 더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설도 제창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젊은 은하의 중심 핵에서 초대질량 별이 형성됐다는 설인데요. 초대질량 별은 태양의 몇십만 배의 질량을 가진 가설상의 천체입니다. 현재의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항성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대질량별이 통째로 게다가 폭발을 동반하지 않고 스스로의 거대한 질량으로 중력 붕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설상의 천체는 현재 존재하는 그보다 훨씬 질량이 작은 초신성과는 다를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중력 붕괴로 블랙홀이 되는 것은 핵 부분뿐이고 그 외의 부분의 물질은 폭발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초대질량 별은 아마도 천문학적인 스케일로는 매우 단명한 별이었고 수명은 겨우 수천 년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항성이던 천체는 약 10만 태양질량의 블랙홀로 탈바꿈한 뒤 점점 더 많이 먹으면서 살을 키워나갔습니다. 손이 닿는 범위의 물질을 다 먹고 진정될 때까지 그 과정은 계속되었죠. 결과적으로 형성된 초대질량 블랙홀에는 지금도 물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딘가에서 흘러온 찌꺼기 같은 것으로 제대로 성장을 이어가서 은하 전체를 삼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빅뱅 직후 항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대, 초고밀도의 물질에서 원시 블랙홀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설입니다. 그 원시 블랙홀을 핵으로 삼아 거기서부터 끌어모으듯 은하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원시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건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초대질량 블랙홀 형성과 은하 자체의 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거대한 별의 섬 핵에 존재하는 건 다름 아닌 초대질량 블랙홀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거대한 은하 중에는 중심 핵에서 초대질량 블랙홀의 존재의 특징을 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도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오히려 은하가 초대질량 블랙홀을 잃은, 다시 말해 초대질량 블랙홀이 원래의 은하에서 날아간 이유에 대해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 영상을 SNS로도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가와 조언은 항상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만들러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